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옛날 경성 뭐 이럴 때 보면 네. 서울에 막 트램 있었잖아요. 트램. 전차. 가는 거. 그게 60몇 년도에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만든다고는 하던데. 커브 돌 때마다 땡땡땡땡땡. 그렇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막 올라타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못 보셨다면 아마 모를 텐데 네. 아스팔트 도로 위로 그냥 기차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영화에 그냥 보면 그런 많이 나와요. 느낌이야. 영화를 보면. 유럽의 도시들에 가면 항상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트램을 우리나라가 또 만든다고 했다가 요즘 또 그게 뭐 하여튼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건 또 뭐 무슨 얘기인지 백종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훈입니다. 예. 트램, 전차 예. 그런 거죠? 전차가 서울에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음. 올해 원래 예정이었으니까 57년 만에 아 원래 올해? 예, 아하. 1968년 11월 말에 영업을 중단했다가 이제 57년 만에 부활하려나 했는데 한 1년 이상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 전하려고 오늘 들고 왔고요. 네.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요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온 서울기록원의 야, 저 언제 1960년대 쪽이야? 서울 노면전차 모습입니다. 야. 이게 동대문 인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런 광고판 같은 거 굉장히 정겹죠. 예. 그래서 저거 다시 보면- 오면 그럼 저렇게 위에 천장에 거미줄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배터리식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것도 저거는 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줄이 위에 있는 거고. 예, 일단 뭐 보기에도 좋지 않고 예.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요번에 새로 부활하는 트램은 그 전선이 없는 배터리를 내장한 전기 전차네요. 전기 전기 전차. 배터리식 배터리로 간다. 예, 그런 트램이 되겠고요. 어허. 요거 보시면 여기 전차 있는 게 2%가 설명하신 것처럼 도로 위에 뭐 레일이 있고 예. 막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난립니다. 네.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음. 그때도 보면 버스하고 전차가 이렇게 나란히 달리는 같이 여러 가지 다니고 모습, 이거 야 재밌었겠다. 네, 이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정겹죠. 전기 승차권 같은 것도 패스권이구나. 그때 있었는데 야. 전기 승차권이니까 저걸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차장이 검사하면 보여주고 다시 지갑에 넣고.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런 건데 그때 보니까 요금이 와. 1968년, 67년 이때인데 한 번 탈 때 2원 50전이었다가 대폭 올린다고 하면서 5원으로 올립니다. 5원 한 번에. 한 번 탈 때. 그리고 아하. 한 달 거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아하. 그때 대폭 인상을 그때 물가 부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상을 했던 그런 문서 같은 것들도 서울기록원에 다 있더라고요. 야. 그때 보면 이게 서대문에서 서대문에서 가서 찾아오신 겁니까? 디지털관이 있습니다. 오. 디지털관이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종로 거쳐서 동대문, 청량리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68년도에 이르러서 서울 인구가 팽창을 하고 도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아까는 좀 펑펑 비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 전차를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대신 타라. 예. 아.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개통을 추진하게 되고 전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었는데 예. 요번에 이제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지금 공정률이 그래도 한 87% 정도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네요. 네, 서울 동서울의 위례 신도시 송파 옆에 장지동 뒤쪽에 위례. 위례 신도시의 이 노면전차 새로운 형식의 노면전차 아까 2%가 궁금하셨던 것처럼 전선은 없는 여기 보시면 전선 없죠? 깔끔하게 야, 돼 있는 이쁘게 생겼네요. 네, 배터리식의 요게 정식 조감도는 요겁니다. 어우. 예, 보라색이 상징 색이고요. 이런 거를 원래 2019년에 계획했을 때는 2024년 작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예. 한번 밀리고 2025년부터 달린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시점에는 내년 하반기로 밀릴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고 좀 왔습니다. 작은 기차가 전철 같은 느낌이네요. 예. 약간 미니 전철 같은 살짝. 예. 요게 보면은 뭐 제가 신문 기사면 다 표현을 했을 텐데 요게 흔히 말하는 시내버스 세대 정도 길이에요. 길이가 예. 35m에서 37m 정도. 음. 그러니까 버스 세대가 줄지어서 이어져서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감도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그냥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달리게 되고요. 플랫폼도 뭐 계단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그냥 도로하고 같은 높이에 그렇다. 예, 그렇게 탑승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87% 하여튼 뭐 많이 지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예,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 이유는 이게 5.4km 구간인데 위례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요 5호선 마천역하고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을 잇는 것인데 요쪽 차량 기지가 이거 달리는 건 지상으로 달리지만 차량 기지는 지하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차량 기지 지하로 막 파서 만들다가 폐기물이 다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사가 4, 5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오늘 가져온 제가 주된 이유 경찰에서 이 5.4km 구간의 이 트램을 이제 운행을 하려면 여기 지도 보시면 자동차 도로가 막 교차로가 막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렇게 옆에 나란히 달리는 구간도 있지만 네. 직각으로 만나는 구간이 그런 있습니다. 구간도 있어요. 예. 그런 구간에 신호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음. 사고 나면 누가 아. 먼저 책임지고 조사할 건지 음. 이런 게 철도 안전법을 할 거냐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할 거냐. 음. 도로교통법을 하면 경찰 교통소관이고 예. 철도 안전법을 하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안전법 소관이거든요. 음. 근데 초반에 뭐 이거는 추정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주로 규제하는 걸로 들고 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아.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아니 이거 철도인데 우리가 다 책임지는 좀 그런데라고 해서 아, 사고가 났을 때 예, 누구 예. 책임으로 할 거냐? 예, 예. 누가 초기 조사를 하고 뭐 사고 책임이야 당사자들한테 있겠습니다만 예. 초기 조사를 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약간 경찰 위주로 초기안이 작년에 한번 부결이 됐는데 그 회의를 심의를 한번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번 부결이 되고 교통 관련 심의가 지난달 2월에 한번 또 부결이 됐어요. 그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야. 그래서 지금 그 사이 시간은 2개월이지만 예. 경찰이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법제처하고 국토교통부의 육견 해석을 다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뢰하고 오고 하는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9월 개통은 난망하고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개통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트램이 다니다가 네. 버스랑 뭐 아니면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교차로 났어요. 같은 데가 그런데 추정이 사고가 된- 났다. 예, 사고가 날 그럼 수 있을 것 당연히 같습니다. 교통 경찰이 가서 뭐 사고가 왜 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근데 그걸 철도청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철도야 뭐 철도 고장 난 게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지 사고 조사를 하는 게 철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의 어떤 추정이나 재추정이 더해진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차량 그 트램 자체의 결함 멈춰야 되는데 못 멈췄다. 그럼 뭐 교차로에서. 거기서 문제가 더 그런 있죠. 거에서 철도 쪽의 책임이 큰 경우에 예. 뭐 초기 조사를 국토부 뭐 철도조사위원회 같은 데서 한다든지 뭐 국토부가 항공도 이번에 공항 사고 난 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조사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그런 배분을 경우별로 좀 나눠서 해야겠다라는 게 경찰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뒤에 있는데 소개시켜드리면 서울경찰청은 이거 57년 만에 차하고 사람하고 트램이 막 섞여서 운행을 하는 건데 예. 그 누가 초기 사고를 정리하고 조사할 것인가 신중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그리고 신호. 야.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트램은 뭐 이렇게 앞 방향으로 가는데 자동차는 뭐 직각 방향으로 왔을 때 자동차는 멈추고 트램하고 사람은 가세요. 뭐 이런 신호 체계를 체계. 만들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신호 체계가 오작동이 있거나 아니면 물론 오작동까지는 아니지만 교통 주체들이 못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야. 굉장히 면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서울경찰청은 하고 있습니다. 트램이라는 게 한동안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이걸 두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를 예, 예. 싸우고 있는 거네요. 예, 현재. 좀 힘겨루기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경찰청 주장에도 뭐 아무
그게 없는 건 아닌 것이 예.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그 트램 사고 같은 거에 40% 안팎이 교차로 사고입니다. 예. 직각으로 자동차와 만날 때. 만날 때. 그래서 서울 경찰청이 걱정하는 것도 뭐 아주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측은 야. 일단 주관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못 있으니까 때린다고. 아니 지금 교차로 신호 연동 같은 건 유럽에서 하고 있잖냐. 예. 그 체계를 우리가 스터디해 와서 꾸리고 있다. 그리고 시운전만 거의 1년을 할 거다. 서울시의 설명은 1년 동안 시운전 하면서 그 교통체계 연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트램이 시내버스 세대 길이니까 세대 길이가 끝에 걸리거나 할 때 뭐 이런 민감한 부분의 사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겠다. 일단 교통심의부터 해달라라는 게 서울시의 어떤 요청입니다. 근데 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철도 쪽 전문가들, 한국교통연구원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은 이런 회의에 같이 전문가들이 동석을 했대요. 예. 그래서 뭐 아니 그 경찰 걱정은 알겠는데 유럽이 지금 트램 약간 중흥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해외 트램 사례들을 다 보고 신호 연동 체계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때 철도 쪽 전문가들의 얘기였고 이게 조종을 사람이 하거든요. 예. 사람이 앞쪽에 타서 아까도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율주행 이런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먼 원거리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철도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뭐랄까 조율 내지는 중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2번 서울경찰청이 교통심의를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좀 난항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트램이라는 게. 예. 사고가 뭐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프랑스의 그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충남 안전처장의 논문 같은 걸 보면 뭐 1만 킬로당 뭐 0.6 정도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초기 한 2년에 사고가 집중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트램이 처음에 예. 초기에 설치된 2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는 사고가 확 줄어들긴 합니다. 절반 예. 이하로.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트램 사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에도 트램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보면은 뭐 보행자 사고, 자전거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핀란드에 자전거를 자전거하고 많이 타니까. 많이 타니까 그런 것 같고요. 차량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하여튼 초반 2년 같은 경우에 신호 체계를 잘 꾸리고 초반 2년에 생소하거든요. 그런 사고를 잘 막아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 위례 신도시에 이걸 짓는다고 했는데 네, 예. 뭐 이거 왜 위례에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경절 이 트램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뭐 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교통 수요가 있는 거죠. 지금 위례 신도시에 13만 명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지하철이 다 그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개통된 위례 쪽 지하철은 사실상 없고 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으로 이 위례 트램이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정률은 87%니까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될 건데 한 1년 이상. 지도로 한번 보여주죠. 그러면 예. 그 이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찍어오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지도 한번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실역이 여기에 있고 예. 위례 신도시 이 송파 장지동 이쪽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이 남북을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려면 서울 복정역,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강남으로 출근하면 저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예, 내려올 만한 교통수단이 많지가 않다. 아니면 올라가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마땅치가 않다. 마을 버스로 열심히 안 되나 보죠? 예, 그거는? 뭐 그 수송량이 아무래도 어. 버스의 뭐 두세 배 이상이니까 트램이 뭐 일종의 지상으로 다니는 경전철인데 있으면 좋다라는 게 위례 신도시 입장이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원하고 그리고 있고. 이게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최근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 위례 신도시 주민들 난리가 나서 서울 경찰청에 좀 항의 전화도 좀 한다고 많이 해요.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현장을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예. 요거 보시면 실감 나실 거예요.
지금 거의 공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음. 지금 이렇게 트램이 가면 아 밑에 벽쪽 공사 많이 해놓은 거네요. 예. 어. 사람은 옆에 행인 여기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펜스 안전 펜스가 한 1m보다 약간 낮은 정도 높이로 안전 펜스가 나중에 설치될 겁니다. 예. 보면 이게 전형적인데 막 버스 승용차 반대로 막 다니고. 반대로 다닙니다. 교차로. 아. 그래서 이런 데가 혹시 신호 연동 체계가 잘 안 맞거나 아니면 트램이 뭐 제때 못 서거나 아니면 길어서 뭐 뒤에 부딪히거나 라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저건 있죠. 대형 사고인데요. 예, 저 사고 예. 나면. 예. 어. 그래서 지금 요것도 뭐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위례 신도시 시민들의 매우 그 아 그렇습니까? 예민하게 아 죄송합니다. 야 저거 잘못하면 큰 사고 나겠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 아닙니다. 아니 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프로도 지금 신중하게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뭘 몰라서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되게 예민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 저는 그게 뭐 사실인 게 찬성합니다. 네. 미래 신도시가 지하철 세 개가 지금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나마 공정률이 80% 넘은 이 트램이 또 연기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쪽에 영향이 크고요. 기대감이나 그런 것이 크기 때문에 네. 예, 여기 막 제가 뭐 아파트 트램- 옆을 막 지납니다. 트램 몰라서 한 마디도 안 던지는 줄 압니까 지금? 치사하게. 예. 그래서 예 민감한 문제고 위례 신도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문제. 중요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강남으로 갈 만한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마땅치가 그렇군요. 않고 다 그러니까 버스에 위쪽에서 의존하는. 예. 트램이 있으면 전철역까지 딱 오면 거기서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필요하긴 여기 필요하겠네. 요 여기는 같은 뭐예요? 경우에는 이렇게 사거리를 좀 동영상을 찍어와 봤어요. 이렇게 요구르트 차량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는데 네. 이렇게 보면 뭐 사람 그렇게 많지 그냥, 않은데라고 할 것 같은데 예.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어. 예. 그래서 어디로 트램이 다니는 건데 여기서? 트램이 여기로 중앙으로 다니죠. 아 저렇게 직각으로. 가로질러서. 예. 그러니까 여기를 신호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 경찰청의 그러니까 염려. 보행 신호시 트램도 건너오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되죠. 그래서 이 보행 신호를 제가 건너봤는데 이게 6차선이거든요. 예. 15초가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건너봤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건너봤는데 성인이 굉장히 바쁘게 걸어야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신호등이에요. 아하. 이런 거는 길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전문가들도 트램 예. 지나가려면 트램 지나가려면 트램이 무슨 뭐 갑자기 가속이 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자동차로 치면 15km, 20km 될까 말까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교통신호를 넓게 잡아야 된다. 시간을 한 30초 이상. 그래서 넉넉하게 건널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좋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아니,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그리고 저거는 이미 짓기로 하고 공사까지 진행됐는데 네. 그 신호 체계만 지금 마무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왜 여전히 그걸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러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반에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이나 사고조사위원회 뭐 누가 관할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초반에 싸웠어야 되지 않나. 예. 서울시든 경찰청이든 국토부든. 근데 지금 공정률 87%인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조금 위례 시민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 전차 하려고 이미 공정률이 진도가 나갔는데 예, 예. 저거 위례 신도시 만들 때는 이거 만들 생각 안 하고 설계한 아 그렇진 건가요? 않습니다. 이게 요 중앙에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위례 신도시 만들 때 미리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렇게 저 중앙에 빈 건물이 없고 네. 저기다 전차길 만들면 되겠네 싶은 게 네. 애초에 설계했다는 네, 거죠.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전철을 아니 그러니까 전차를. 전차를 트램을 트램, 만든다. 트램. 예. 초반부터 아예 세팅을 해서 설계를 했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요. 저 판교 신도시 서판교라고 부르는 운중동 뭐 이런 데 가보면 예. 거기는 가운데 중앙선에 화단 만들어 놓고 네. 거기도 트램 한다고 해놓고 다 길 만들어 놨어요. 음. 거기도 아직도 전철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도 예, 예. 안 됐어요?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 아, 지금 날카로우신 게 판교가 송도 판교가 지금 트램을 추진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근데 곳입니다. 되게 궁금한 게 트램이 왜 저렇게 뭐 어려운 사업이에요? 트램이라는 게 막 무슨 기차를 놓는 것도 아니고 되면 왜 되고 지지부진하면 어. 왜 지지부진해요? 저게 왜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거는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성 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트램이 돈이 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중전철이라고 무거울 중자 써 중전철 지하철 우리가 예. 생각하는 8량 10량짜리 지하철에 예. 비해서 예. 건설비는 한 3-40% 드는데 예. 수송량은 2-30%에 그치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경제성이 그렇게까지 좀 딱 덜 막기가 나오는구나. 쉽지는 않고 예. 대신 이제 이프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개방성이 있고 지하보다 훨씬 좀 개방성이 있잖아요. 그럼 타고 갈 때. 좋죠. 사실. 그리고 계획 도시에는 조금 뭐 미관이나 여러 가지 약간의 관광성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 경제성에서 조금 걸릴 때가 많고 이 위례 트램도 지금 공정률이 87%까지 왔지만 예. 초기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이상 공전했어요. 그 경제성 평가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그 통과를 못해서 그런 면이 있고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건 아니나 예. 돈 든 거에 비해서는 수송량의 효용이 살짝 떨어진다는 예, 뜻이네요. 예, 예, 그런 뜻이고 여기 보면 요런 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규모 도시에 맞는 뭐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시간당 수송하는 예. 교통 수단이에요. 근데 지하철은 훨씬 뭐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도 하는데 건설비에 비해서는 약간 효율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래도 그 아까 위례 신도시는 뭐 어떻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뭉탱이로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많다면 그래서 예, 그렇다면 추진을 뭐 그래도 할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판교도 비슷한 이유로 아마 추진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경제성을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근데 않고. 하면 개방성이나 뭐 어떤 쾌적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하로 가는 경전철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좀 황당하긴 하네요. 네. 지금 경기도의 동탄에 예. 지금 이 위례 트램 이후에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은 최근에 최종 계획이 좀 수정돼서 통과된 동탄 도시철도예요. 저기도 만들어요? 예, 여기도 만듭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구간이 길어서 한 6배 정도 길이인 32km 구간 2개를 빨간 선 하나, 파란 선 하나 이렇게 2개를 만드는 노면 전차예요. 트램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주로 이렇게 가는 국철이나 KTX만 있고 이 양쪽으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버스로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동탄 도시철도 트램이 지금 제일 그래도 위례 트램 다음으로 가시적으로 오고 있는 거는 이 동탄 도시철도 트램입니다. 이것도 몇 년을 공전했어요. 안 되냐 마냐 예, 가지고. 경제성이 뭐 떨어지네 마네 공전을 하다가 트램 방식으로 하면 건설비가 좀 적게 드네라고 해서 아까도 위례 트램도 LH에서 건설비를 대거든요. 예. 이 동탄 도시철도도 LH에서 돈을 대서 국가 만들고 사업이네요. 국가 사업. 예. 그리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여기는 화성시, 위례 트램은 서울시, 성남시, 화남시가 구간별로 끊어서 운영비가 위례 트램은 연간 한 260억 원에서 300억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물론 요금으로 뭐 보전을 하겠지만 얼마나 보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계획만큼 될지를 봐야 되는데 동탄 도시철도도 일단 건설은 LH가 운영은 그 지자체가 이렇게 돈을 대는 걸로 해서 지금 동탄 도시철도가 그나마 가시권에 있다. 지금 잘 안 되는 게 2% 말씀하신 판교 예. 그리고 송도 트램 그쪽은 잘 안 되고. 이쪽 잘 안 되고 사람이 있고 잘 없는 모양. 덜 경제성이 문제 덜 예, 통과가 그런 되는 거 모양이네. 때문에 그렇고 부산의 5, 6도 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경제성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진짜 트램도 많이 하네요. 예, 지금 추진은 엄청나게 합니다. 수십 곳이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57년, 58년 만에 된 거는 이제 위례 트램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칸이라고 하셨죠? 세 칸.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짧은 걸로 5량이고 시내버스 한 3대 정도 합친 길이 35m.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닙니다. 예. 자주 다니게 시내버스 세대가 그럼 그렇게 자주 다니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세대를 그냥 뭉쳐. 너희는 같이 다니는 거야. 약속을 해. 아니 뭐 하여튼 세대가 부지런히 다니면 어. 트램만큼 자주 해서 네. 다니면 꼭 같이 안 다녀도 2대 먼저 왔다 갔다 한 대 또 가기도 하고 그래 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 3천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만 그 길로 하고 어. 기왕 버스는 있으니 버스를 하면 싸긴 할 것 같은데 뭐 버스를 특별히 돈이 더 들 것 같아요. 경제성이 뭐 버스를 당할
교통수단이 없는데. 많지는 없죠. 음. 예. 근데 좀 트램 쾌적하긴 할 것 같아요. 쾌적하게. 괜히 그 영화에서 뭐 본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사실은 버스나 똑같지 뭐. 쾌적하게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딱 올라타고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뭐, 저런 건 안 어, 되겠네. 다 저렇게는 안 잡아가지고. 됩니다. 저건 승강장에서만 그거 안 타야 돼. 되고. 승강장에서만 예, 타야 되고. 12개 승강장에서만 타야 되고요. 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타고 뭐 이런 거 그런 예.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방식 아니네요. 예,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 룰은 그런데 느리게 달리니까 달려가서 딱 잡으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8m, 80cm에서 1m 가량의 난간이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난간 철제 안전 난간이 전 구간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덜렁 타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옆에 가드레일이 예, 있는 가드레일이 거라고요? 계속 그 도로 따라서 가드레일이 계속 있다고요? 예, 철제 스테인리스 아니, 스테일로 그러면은 그게 없잖아요. 기차랑 다른 점이 뭐예요? 좀 개방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차는 한번 철로가 있으면 완전 동서가 그냥 남북 이별하듯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도 지하화도 하는 게 그런 단절 때문인데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아, 서울시 입장에선 또 아무 방비도 안 하기엔 좀 혹시 위험할까? 예, 불안하고. 그래서 한 80cm에서 1m짜리 철제 난간을 전 구간에. 아이고야.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없이 계속. 예. 아이 그러면 그냥 중간에 철도랑- 탈 수도 철도랑 없지만 똑같이. 중간에 그냥 급해서 내릴 수도 화장실 없죠. 급해서 내리더라도 어. 승강장에서 내려야. 영화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80cm면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가면 돼. 그게 염려되는 게 야간입니다. 야간 사고가 이제 유럽에서도 보면 많이 나는데 예. 야간에 혹시 그런 돌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위험할 같아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초반 2년 3년에 사고 관리를 잘해서 좀 그걸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램은 아직 우리나라에 하도 오랫동안 없어가지고 네. 이게 왜 꼭 필요한가는 진짜 뭐 좀 대봐야 알겠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개방성도 뭔지. 좋고 사고도 안 나고 이게 너무 편하고 좋다. 굉장히 수송량도 많다면 어. 위례신도 13만 명이 아침 출근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잘 핏이 맞아서 활성화된다면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빨리 되면 좋고. 근데 지금 약간 연기된다고 하니까 위례 지역 시민들은 굉장히 좀 경찰청에 반발도 하고 항의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회수권 받나요 여기도? 그럼 이제 회수권 아니고 뭐가 버스처럼 버스 카드 되듯이 띡 이렇게 하겠지? 교통카드가 호환될 걸로 보이고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기후동행 카드도 호환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예. 일반 지하철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그래 좋겠는데 트램이 멋지긴 하지. 기왕 낭만적으로 할 거 이거 하지 말고 나 가드레일 그거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딱 매는 그 무슨 가방이야? 그거 그 우체부 가방 같은 거. 네. 그거 뛰어가다가 탁 타기도 타는 하고 딱 타고 딱 타가지고 이것도 하고. 그런 거여야지. 너무 낭만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지. 가다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요? 어디까지 가? 예. 알겠습니다. 트램 이야기 백종희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되고 있다. 고맙습니다. 네.